세상은 숨을 죽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하 활주로가 한국 울릉도에서 공개되었다는 소식은 단순한 건설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국제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은 군사적 선언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섬, 울릉도는 오랫동안 아름다운 관광지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그 활주로의 모습은 단순한 민간공항을 넘어서는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길고 견고한 활주로는 마치 전투기의 이착륙을 염두에 둔 듯 설계 단계부터 군사적 활용을 고려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활주로가 지하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산을 깎아내고 안반을 파내 만든 거대한 공간은 외부에서 쉽게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곧 전시의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은폐 수단이자 지하에서 곧바로 전투기를 이륙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구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설은 오직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지만 한국은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물막이 공사 100% 완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파른 절벽과 험난한 파도로 인해 건설 불가능이라 평가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최첨단 활주로가 완성된 것입니다. 특히 바다를 막아세운 초대형 방파제 공사는 가히 세계적인 기록이라 할 만했습니다. 파도의 위력을 차단하고 활주로를 지켜내는 이 물막이 시설은 한국 토목공학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우리는 한국에게 속았다라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민간공항으로 알고 있었던 울릉공항이 사실상 군사공항 수준으로 건설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울릉도의 위치가 독도와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전투기가 이륙한다면 동해 전역은 순식간에 한국 공군의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울릉공항 지하 활주로의 존재는 단순한 시설 완공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군사지형의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는 초대형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왜 울릉도에 이런 규모의 활주로를 만든 것일까?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울릉공항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면 그 규모와 정교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울릉도는 본래 가파른 산악지형과 절벽, 그리고 사방에서 몰아치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공항 건설 불가능 지역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산을 깎아내고 바다를 메우고 거대한 방파제를 설치하는 전대미문의 공사를 통해 결국 활주로를 세상 위에 끌어올린 것입니다. 특히 공사 초기의 가장 큰 난관은 지형이었습니다. 울릉도의 중앙부는 험준한 산지로 가득 차 있고 해안은 절벽으로 이어져 있어 활주로를 만들 만한 평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돌산을 200m 이상 절단해내고 안반을 깎아낸 뒤 대규모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암석과 토사는 바다를 메우는 매립재로 활용되었고 이는 곧 울릉공항 부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활주로 길이입니다. 민간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충분히 길게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전투기 운용까지 고려할 수 있는 길이와 폭을 확보했습니다. 활주로 길이는 약 200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소형 민항기부터 군용기까지 다양한 기종이 이착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경우 단거리 이륙 능력을 활용하면 충분히 작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물막이 공사 또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울릉도 주변은 파도의 세기가 거세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곳에 활주로를 지키기 위해 설치된 방파제는 초대형 케이슨 구조물을 투입해 파도를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케이스는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무게가 수천 톤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이 바다 위에 차례로 놓이며 활주로를 감싸듯 벽을 세웠고 결과적으로 울릉공항은 동해의 거친 파도에도 끄떡없는 요새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시공사들은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겨울철 폭설, 강풍, 높은 파도, 심지어는 지질 문제까지 모든 것이 공사에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한국 건설 기술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대형 장비를 울릉도까지 운송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었지만 해상 운송과 특수 선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순한 섬의 작은 활주로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과 의지가 총집결된 결과물로 떠올랐습니다. 공사 전에는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순간 국제사회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완공된 활주로의 구조와 배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군사적 의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릉공항 활주로의 핵심은 단순히 완공되었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드러난
군사적 성격 때문입니다. 활주로 자체가 민간 공항의 범주를 넘어서는 규모와 구조를 지니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물막이 공사가 100% 완료되면서 비로소 전장의 요새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용으로 발표되었지만 활주로의 폭과 길이 그리고 지하 공간의 배치가 공개되자 전문가들은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여객기가 오가도록 만든 활주로가 아니라 KF-21이나 FA-50 같은 전투기가 운용될 수 있는 전술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주로 길이와 내구성, 주변의 경납고 위치를 살펴보면 전시의 전투기들의 신속한 출격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된 구조임이 드러납니다. 물막이 공사의 완성도는 더 놀라웠습니다. 동해의 거친 파도를 막아내기 위해 투입된 초대형 케이스는 그 수량과 크기에서 세계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단순히 파도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활주로 전체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막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철근과 콘크리트는 군용 요새 수준으로 강화되어 마치동의 위의 요새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더욱이 활주로 아래에 숨겨진 지하 구조물은 충격을 배가시켰습니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활주로 밑으로 이어진 거대한 공간에는 항공기 경납고와 정비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공항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국이 왜 이 같은 시설을 울릉도에 지었는가 하는 의문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 중 하나는 활주로의 내진 설계였습니다. 울릉도는 지진 위험 지역에 속하지 않지만 한국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활주로 전체를 내진 강화 구조로 시공했습니다. 이는 곧 전시에 미사일이나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활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민간공항이라면 필요 없는 과잉 설계, 그러나 군사적 거점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완공 순간부터 민간용이라는 이름 뒤에 철저히 숨겨진 군사적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울릉도에 세워진 것은 공항이 아니라 동해를 지배할 수 있는 군사요새다.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면서 주변국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바로 군사적 활용 가능성입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민간 항공 수요 충족을 위해 공항을 건설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구조와 배치를 보면 군사공항으로 전환이 가능한 이중 용도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활주로의 규격은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그리고 FA-50과 같은 경공격기의 작전 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의 지리적 위치는 군사적으로 매우 전략적입니다. 독도와 불과 80km도 떨어지지 않은 이곳은 동해 한가운데에서 일본, 북한,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만약 울릉공항이 실제로 군사 거점으로 활용된다면 KF-21 전투기가 이곳에서 이륙해 불과 몇 분 만에 독도 상공을 방어할 수 있고 북한 동해안의 군사기지나 함정을 즉각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50은 짧은 활주로에서도 운용 가능한 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울릉공항을 거점으로 삼는다면 동해 전역은 순식간에 한국 공군의 작전 반경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더해 공군의 공중급유기와 연계하면 울릉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동북아 공중전의 핵심 허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의 지하 경납고와 활주로 설계를 볼 때 단순히 전투기 이착륙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군사 전시의 활주로가 파괴되더라도 지하 공간에서 항공기를 보호하고 신속히 재정비 후 다시 출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민간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일본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연일 울릉공항의 군사적 잠재력을 강조하며 한국이 사실상 동해에 군사공항을 건설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울릉도가 독도 방어선의 핵심이 될 뿐 아니라 일본 본토에도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울릉공항은 북한에도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전투기가 울릉도에서 이륙해 불과 수분 안에 원산이나 청진과 같은 북한 동해안 군사 거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 해군과 공군의 활동 반경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전략적 효과를 낳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거대한 무기가 된 셈입니다. 겉으로는 민간공항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군사적 의도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동북아의 군사균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울릉공항의 충격적인 완공 소식은 곧바로 세계 각국의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단연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우리 눈을 속였다며 강도 높은 논조로 보도했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울릉공항은 명백히 군사적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울릉도의 위치가 독도방어선과 직결되며 동해 제해권을 완전히 한국이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는데 울릉공항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동해에서의 한국 군사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는 중국 해군이 동해를 통해 북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울릉공항은 한국판 불치망모라며 견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한국이 동해방어 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맹 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들은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한미 연합훈련의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의 F-35와 한국의 KF-21이 울릉도에서 함께 작전을 펼친다면 동해 전역은 사실상 완벽한 공중통제구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역시 이 소식에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 인프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울릉공항 사례는 유럽 각국의 전략가들에게 하나의 참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처럼 해안과 산악이 결합된 지형에서 군사시설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울릉도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며 자국 안보 전략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반응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북한 매체는 울릉공항은 전쟁 도발의 전초기지라며 강력히 비난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곧바로 위기의식의 반증으로 해석했습니다. 울릉공항에서 출격한 한국 전투기가 불과 수분 만에 북한 동해안 군사기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한국만의 공항이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게 정치적, 군사적 파장을 일으키는 국제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협력과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또 다른 쪽에서는 위기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울릉공항은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인가? 울릉공항의 완공은 단순히 하나의 공항이 세워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동북아 전략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리적으로 한계가 뚜렷한 작은 섬 울릉도가 이제는 군사적 요새로 변신하며 동해 방어선의 최전방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설 기술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는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이 앞으로 가지게 될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독도 방어의 절대적 거점입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만약 일본이 도발한다면 울릉공항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핵심 기지가 됩니다. 이는 곧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북한 억제력 강화입니다. 울릉도는 북한 동해안과 가까워 전략적 거리를 크게 단축합니다. 전시의 KF-21 전투기나 FA-50 경공격기가 울릉도에서 출격하면 북한의 해군 기지나 미사일 발사대를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게 있어 치명적인 전략적 압박이자 한국 안보에 든든한 보루가 되는 셈입니다. 셋째, 동북아 군사균형의 재편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울릉공항의 존재로 인해 동해에서 더 이상 마음대로 군사력을 전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이곳을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삼아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국내 공항이 아니라 국제 군사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이 기술력과 의지를 결합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례로 평가됩니다. 200m 높이의 산을 깎아내고 거센 파도를 막아내며 결국 지하 활주로까지 구현해낸 울릉공항은 토목공학과 군사 전략이 만난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안보를 담보하는 동해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울릉공항을 주목합니다. 과연 이 공항은 평화의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갈등의 도화선이 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등장은 이미 동북아의 군사 지형도를 바꿔놓았으며 앞으로의 국제관계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거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 작은 섬을 통해 거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가능은 없으며 국토방위의 의지는 그 어떤 장벽도 뚫고 나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울릉공항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한국이 선택한 분산형 방위 전략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공군의 주요 거점은
청주, 대구, 광주 등 내륙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사시 적에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늘 제기되었습니다. 울릉공항은 이 약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해답으로 떠오릅니다. 동해 한가운데 분산된 거점은 적의 타격 우선순위를 혼란에 빠뜨리고 전쟁 초기에도 공군 전력이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안전한 출발지가 됩니다. 특히 울릉공항의 지하 경납고는 전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와 장비를 지하에 숨겨두면 위성 정찰로도 포착하기 어렵고 미사일 공격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굳이 민간공항이라는 명목 아래 이 시설을 구축한 것은 국제적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군사적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계산으로 보입니다. 울릉공항은 또한 해군과 공군의 합동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울릉도 주변에는 한국 해군의 초계함과 잠수함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군 전력이 더해지면 동해는 사실상 한국의 통제 구역이 됩니다. 즉 해상에서는 KDDX 구축함과 장보고급 잠수함이, 공중에서는 KF-21과 FA-52 동시에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 군사 균형을 한국 쪽으로 크게 기울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울릉공항은 국제협력의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동맹국들과의 연합훈련을 이곳에서 정례화한다면 울릉도는 단순한 방어 거점을 넘어 다국적 안보 협력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군은 울릉공항을 활용해 연합 공중훈련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울릉공항은 동북아에서 미군의 전력 투사를 지원하는 핵심 노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군사적 가능성은 동시에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자국 본토가 한국 전투기의 작전 반경에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동해 진출로가 사실상 봉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울릉공항의 등장이 체제 안정성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도 한국은 울릉공항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과시하기보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간공항이라는 명목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군사적 전환이 가능한 이중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즉각 군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 평가됩니다. 궁극적으로 울릉공항은 한국 안보 전략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좁은 국토, 거대한 주변 강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바로 기술과 의지를 통한 전략적 창조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장소에 활주로를 건설하고 세계 최초의 지하공항 구조를 구현해낸 것은 단순한 토목공학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산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울릉공항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한국의 선택과 국제정세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민간공항으로만 운영될 수도 있고 위기 상황에서는 즉각 군사기지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울릉공항의 존재만으로도 한국은 이미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는 점입니다. 주변국은 이 섬을 바라보며 긴장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그 긴장 속에서 더욱 단단한 안보 방패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낸다. 동해 한가운데 우뚝 선 이 활주로는 작은 섬의 한계를 넘어 한반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거대한 상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